네, 그럼 관련 내용은 정치 전문가들 모시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저희 MBN에서 2차 토론회, 국민의힘 2차 토론회를 열었는데, 자, 이게 당내 선거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안 볼 사람들처럼 굉장히 치고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들 나왔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 가족에 관해서 제 지난번에 이야기 이미 할 말씀하신다고 테니까 했잖아요. 끝나고서 말씀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좀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합시다. 끊지 마시라니까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든 책임. 어떻게 상응하는 책임 말고 사퇴? 제주도권 공천 관계에서의 서류, 그 인적인 사항들. 되게 재밌으시네요. 그때 관계자들의 어떤 그러면 비대위원장, 원희룡 후보는 당장 비대위원장, 내놓을 수 있는 잠깐요. 자료가 제 질문입니다. 없다는 얘기죠? 자, 제 질문입니다. 저는 그냥 의혹을 뇌피셜 제기하고 거네요. 그렇죠? 저는 자료를 갖고 있고 저는 뭐가 있는 줄 대신 알았어요.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다음 넘어가고. 네, 보신 것처럼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 오디오가 서로 맞물려서 서로 무슨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맞받았는데 뭐 후보자 사퇴, 뭐 정계 은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서 변호사님, 원 후보가 특히 여러 의혹을 많이 제기했고 뭐 총선 때 사천 의혹 명단까지 폭로했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아마 근데 그 원희룡 후보가 지목한 분이요. 예. 그때 총선 때 많이 논란됐는데 그 이시우라고요. 총리실의 그 서기관인데 아마 이제 그 5급으로 강등이 됐던 게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선권에 가니까 너무 그때 반발이 있어가지고 밀렸잖아요. 후순위로. 예. 지금은 이제 그 주진우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런 게 징계로 사무관으로 강등된 분을 공천하느냐 이런 게 이제 사천 아니냐 이런 논란하고요. 그다음에 이 강모라고 있잖아요. 강모. 강모 변호사. 예. 이분도 이제 그 대통령실의 그 행정관 출신의 강세원 변호사 이분을 이게 지목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 13번으로 있다가 21번으로 이게 밀려났거든요. 이런 이제 공천이 뭐 김현장이나 부인이 또 한동훈 위원장 김현장 있잖아요. 예. 이런 데 여러 의혹을 지금 제기한 상태고 아직 이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는 않고 네. 의혹만 이제 제기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렇군요. 어쨌든 원희룡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모 서기관은 자기가 언급한 적이 없다. 일단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강선필 대변인, 일단 보면은 근거를 내놓으면 되는데 근거를 내놓지 않고 일단 당무감사 때 해보겠다라고 원희룡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건가요? 직접 공개를 안 하고?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의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주장은 예.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을 방송에서 본인이 먼저 오픈을 해버리면 이거와 관련된 증거들을 한동훈 후보가 당에서 다 삭제를 해버릴 수가 있다. 어허. 은폐를 해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당에 있는 자료를 동시에 같이 대조를 해보자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일리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 당대표가 그러니까 당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당대표가 당연히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측근들과 논의를 했다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당대표가 본인의 보좌관에게 뭐 이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까지 어떻게 경계를 잘 구분을 할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어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구체적인 증거를 바로 안 내놓으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던 김의겸 전 의원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역공세를 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오물을 뿌린다는 이런 너무 자극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어떤 대응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어쨌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당 운영에 협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말이 오가면 이거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리적 분당 사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서 변호사님, 그리고 원 후보가 어제 각종 의혹 제기한 것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한 후보 가족에 대한 민감한 얘기인데, 자, 민청 학년 주동자 이모 부분이 계시지 않냐? 그 장인 어른은 민주당뿐 아니냐? 그래서 한 후보가 강남 좌파 아니냐? 뭐 이런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청문회 할 때요. 청문회 할 때 그 뭐 김남국 의원, 최강욱 의원 있잖아요. 예. 그때 그 이모하고 논문 썼느냐 할 때 그 예. 이모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진짜 이모가 아니고 그렇죠. 그는 이모 교수고 그렇죠. 이번에는 진짜 이모. 이모부. 그러니까 이모의 남편이니까 예. 이번에는 이게 진짜 이모부가 프레시안의 그 대표죠. 프레시안. 그건 이제 좀 약간 이게 진보 그 성향의 언론사는 맞잖아요. 예. 프레시안 인터넷 언론사. 근데 민청학년 74년 때 상당히 주동자로 그때 제가 알기로 이게 상당히 그 무기징역 이제 중형에 아마 이게 그때 주동자입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들은 이야기고 네. 판결문을 본 건 하여튼 주동자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측의 그 해명은요. 이모하고 이게 안 본 지도 오래됐고 연락 안 한 지도 이게 오래됐다. 한 20년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서로 진실 공방으로 뭐 가는 건데 뭐 제가 보기에 그 이모 부가 이게 뭐 옛날에 민주화 운동 했다는 거 네. 이거는 이제 뭐 직접적인 그건 아니죠. 이거 가지고 이게 사상 검증할 거는 네. 뭐 그건 안 되는데 근데 원 후보가 근데 왜 여기서 이 시점에 색깔론을 들고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이모부 겸해서 이제 그 진중권 교수 네. 진중권 교수하고 이제 그 4월 11일 날 전화해서 뭐 식사했잖아요. 네. 진중권 교수는 이제 그 진보 진영 맞거든요.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도 없고 본인 스스로 이게 정의당 당원이었잖아. 그러니까 진중권,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했던 김경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모부, 그다음에 그 민주당 공천 신청했던 장인어른 있잖아요. 우리 옛날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예. 이런 걸 이렇게 묶어서 아마 이게 강남 좌파식으로 공격하려고 이모부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근데 그 언급하신 두 분은 사실 이제 보수 진영 쪽 스피커로 많이 활동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진중권 아니죠. 아닙니까? 이분은 이제 김경률은 이제 비대위원다고 했지만 예. 진중권 교수는 이제 그 조국 사태 때 좀 이게 그 도왔죠.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 편은 좀 들고요. 예.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편은 든 적이 있는데 뭐 보수 진영으로 이게 넘어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신은 이제 그 진보 좌파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원희룡 후보의 이 발언도 사실 화제였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아니 왜 이렇고요? 자, 우리 한동훈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원희룡 이런 후보가 얘기했네요. 기반을 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참 궁금해하시니까 밝히는 바입니다. 사실입니다. 한동훈 당대표 선출을 저는 지지합니다. 예. 공식 토론에서 김어준이 이건 아니잖아요. 네. 김어준 씨 얘기가 나왔는데 김어준 씨가 오늘 아침에 또 저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돌려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강선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김어준 씨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 이거 왜입니까? 저도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찾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여론조사 분석을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그리고 나아가서 대선 후보가 되어야지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그 이유로 한동훈 후보 총선 때 보니까 뭐 2조 심판론, 뭐 서울시 김포 편입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실력 없더라. 이렇게 이제 비꼬는 거고요. 아, 예. 저는 이제 원희룡 후보가 어제 이제 뭐 이모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이모부 얘기하면서 색깔론을 펼칠 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뭐 벌써 10년 전 된 것 같은데 8다리만 거치면 알라스카에 있는 마이크로라고도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에서 4다리만 거쳐도 아니 주변에 민주화 운동 한 사람 없겠습니까? 그래서 색깔론을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공감이 되게 하셔야지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원 후보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감위원장 추천설 한동훈 후보가 했다는 그런 의혹이었는데 장관 기자, 어쨌든 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본인 직접 얘기를 했어요. 어떤 뭐 없다고 그런 사실 아니라고. 네, 그렇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이 한동훈 후보가 과거 자신을 금감원장 자리에 추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김 전 비대위원은 금감원장 자리를 검토했던 건 오히려 대통령실이었던 것으로 알고 대통령실이다. 있다면서 비슷한 시기 인사검증 자료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용산 대통령실 고위 인사로부터 직접 인사검증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원희룡 후보가 잘못 알고 얘기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잘못 알은지 그거는 이제 팩트는 누가 추천했는지 뭐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큰
이슈나 쟁점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김경률 회계상은 이제 비대위원 하면서 그 이후에 비판도 많이 받지만 네. 또 옛날에 조국 사태 때부터 조국 이제 그 흑서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게 써가지고 상당히 기여한 것도 있거든요. 정권 출범에. 예.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추천하면 이게 범죄입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추천했으면 어떻고 또 이게 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정계 은퇴하라 봐라. 이거는 쓸데없는 게 제가 보기 이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너무 나갔다. 예, 아무 의미 없는 이슈로 봐요. 뭐 너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그런 말 아닌데 그래서 정계 은퇴 카드까지 꺼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요, 이 강성필 대변인 네. 후보들의 어떤 이런 공방이 너무 격하다 보니까 선 넘었다, 뭐 진흙탕 싸움 이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집안 싸움이요 거의 자폭 수준 같다 이런 얘기까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나도 네거티브 공격이 심해지니까 예. 네거티브를 공격을 하고 또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네. 예를 든다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지금 원희룡 후보 측과 그리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아니 공적인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간에 댓글팀을 운영해서 커뮤니티에 뭐 어떤 콘텐츠를 올린다는 자체가 불법적인 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동훈 후보도 이간섭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어떤 의중으로서 자기에게 사퇴를 하라고 했다. 이것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상 알 수 있듯이 당무 개입으로 유죄를 받은 바가 오히려 있기 그럼 때문에 이 국면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걸 갖고 공세를 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저희 민주당은 있겠네요. 지금 철저하게 검증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어허.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정권을 흔들리게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다. 자제해라라고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의 수준이 너무 도를 넘었구나. 그래서 어제 토론회의 총평을 따지면 공동 1등 나경원, 윤상현, 꼴등은 한동훈, 3등은 원희룡.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한 명이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네거티브 공격으로 못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더 못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꼴등이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등 후보이기 때문에 여유를 보여줘야 되는데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중도층과 어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인 이미지에서 손실을 봤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군요. 한동훈 후보가 가장 손실이 많았던 토론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 2, 3등을 매겨주셨는데 가장 손실, 가장 이득 본 후보들. 뭐 지금 이제 뭐 순위를 매기는 건 의미가 없는데 예. 조금 이게 그 자행위적인 측면이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이게 그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김건희에서 문자부터 시작해서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댓글팀 상호 있잖아요. 또 장해찬 의원이 또 기자회견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 4개는 이미 폭로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말했던 이관섭 비서실장이 뭐 신뢰를 철회하고 이게 비대위원장 사퇴. 사퇴 요구했던 이것도 이게 것? 당무 개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 야당의 상당히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자행위적인 공방. 이거는 이제 좀 자제해야 된다. 저도 그래 봅니다. 그렇군요. 뭐 오늘 어제 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보니까 당 선관위가 그동안 많이 자제 요청했었는데 주의 시정 명령까지 요구를 했더라고요. 좀 오늘 또 합동 연설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술거될까요? 어떨까요, 후보들? 제가 보기에 오늘이 피크일 것 같아요. 피크일 거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대구 경북을 승부처로 보고 있어요. 아, 제가 이제 그 대구잖아요. 예, 벌써 이제 한 10여 분 이상 통화도 오고 해봤더니 예. 이번에 연설회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 대구 경북이 아주 그 당원 숫자도 많지만 이게 워낙에 당원들이 인구 대비 밀집돼 있다 보니까 조직표들이 몰표들이 많이 움직여요. 따라서 이제 이거 오늘 승부처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자제가 될지 더 격화되지 않을지 상당히 그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그럼 여기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더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장해찬 덕에 계속 폭로전 예. 기자회견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마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수도권보다 이게 대구 경북이 제일 중요해요. 민주당 지금 이게 부산 아니 전라도 호남의 그 연설하고 똑같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자제를 해야 되는데 더 격화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장선필 부대변인 보면 어떠십니까? 이 원 후보가 굉장히 공세적, 뭐 거의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수준도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지지율 역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 하는 걸까요? 어떨 걸까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이런 원희룡 후보 측 그리고 친윤 세력 측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길 바라는 세력에서 첫 번째로 문자를 무시했다라는 배신론자 그리고 이것을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는 무능력론에 더해서 최근에 가족 친인척의 공천 개입 그리고 댓글팀 운영까지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서정국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이 피크가 될 수가 있다. 또 특히나 이 정부 들어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나가시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의혹에 더해서 또 하나가 터질 것이다. 그래서 파상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과연 이것을 한동훈 후보가 잘 막아낼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대통령이 순방 끝내고 귀국하는데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도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어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